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민정책연구부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릴 연구 내용은 고양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 조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연구 개요를 시작으로 해서 2장과 3장에서 외국인 주민 현황 그리고 외국인 정책 분석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국내 외국인 정책 사례 분석, 그리고 5장에서는 외국인 주민 실태 및 욕구 분석,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정책 재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 대한 목적입니다. 현재 다문화 사회 구현 및 사회 통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 다문화가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고양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토대로 해서 정책 분석과 사례 분석, 생활 실태 분석, 욕구 수요 분석의 방법을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고양시 관내로 한정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0년과 목표연도 2020년으로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대상적 범위는 고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제6조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을 했고,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현황 분석, 전책 분석을 포괄해서 욕구 분석까지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설문 분석, 심층 면접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체계입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현행 외국인 정책 분석을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차원의 외국인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 및 국내 사례 분석으로 선진 외국 사례는 스웨덴과 독일, 미국을 선정을 하였고, 국내에는 안산시와 수원시를 컨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및 욕구 수준 분석을 통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활용을 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수립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현황 분석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전국 기준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장단기에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2018년 현재 236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외국인 자격별, 연도별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 기능 인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 이민자, 그리고 그 다음엔 유학생, 전문 인력 순으로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전문 인력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인력은 지속적으로 소규모로 좀 하향하는 이러한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광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해서 17개 광역시도의 외국인 비중을 보면 경기도가 32.7%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준입니다.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10개의 시군, 상위 10개의 시군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산시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수원시가 그 다음 순위를 보이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략 8위 정도의 인구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준으로 봤을 때 덕양과 일산 동구, 일산 서구로 구분을 해보면 현재 덕양구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정책 분석을 중앙정부, 광역, 고양시 정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법령 체계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장단기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근거 법령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는 2008년도부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2차 기본계획까지 지나서 3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차와 2차 기본계획에서의 한계에서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쪽으로 좀 편중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결혼 이민자 외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외국 국적 동포 아니면 뭐 유학생 뭐 이런 분들 혹은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보다는 결혼 이민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한계점에 따라서 2018년도에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3차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과거의 1차와 2차의 차별성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이민 개방 부분에서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 유치에서는 유입과 자립, 성장, 기업까지 선순환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 간 협력 부분에서는 정책 수요자 참여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즉 그전까지는 외국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수요자인 외국인들의 어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어떤 그런 기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3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혜하는 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을 좀 규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기준입니다. 전체 외국인 정책에서 투입되는 과제 수는 1,206개고요. 그에 따른 예산은 4,500억 원 정도가 2019년도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집행한 예산 금액이 2,600억 원 정도, 그리고 17개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된 금액이 1,8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가 크게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 등의 5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중앙부처는 54.4%의 예산을 개방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을 하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파트 부분에서 6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을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의 어떤 시행계획 규모를 좀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민자 수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46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으나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서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37억 원 정도의 예산을 2019년도에 집행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근거는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고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상은 외국인 주민으로 한정이 됐고 또 다문화 가족까지 포괄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은 관계 조례에 근거해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계획을 매년토록 수립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정기의회 때 이 부분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5개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관련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입니다. 고양시 차원에서는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다문화 지원팀, 그리고 고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그리고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전담 조직이고, 법무부에서 지정한 고양 이민자 통합센터가 거점 운영 기관으로서 고양시의 외국인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2020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기 다문화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 강화와 이민자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확대, 이 큰 두 줄기를 통해서 올해 현재 고양시 외국인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례 분석의 분석 대상은 선진 외국으로서는 스웨덴과 독일, 미국, 그리고 국내 사례로서는 안산시와 수원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 분석 내용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정책적인 배경과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 그리고 정책 성과로 구분을 해서 각가지의 사례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비교해서 시사점을 뽑아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다문화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사회의 역기능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사회 적응 지원 정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저숙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그리고 국제 결혼의 산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간의 서비스 전달 체계 일원화와 기능적 연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정책 추진 시 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적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 실태 및 욕구 분석입니다. 먼저 조사 체계입니다. 조사 목적은 고양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 수준, 생활 실태, 욕구 수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양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심층 면접은 6월부터 7월까지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조사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구조 체계입니다. 설문조사는 일반 사항과 지원 서비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 경제활동, 사회통합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120여 개의 질문으로 구성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은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대상자별로 10명으로 그룹핑을 시작을 해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현황 분석, 그리고 정책 분석, 그리고 사례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및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 일원화 및 기능의 지방 이양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한 외국인의 접근성 및 지역 사회로의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법무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된 정책 목표별로 주체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행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통일성에 초점을 두어 수행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특성 반영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은 획일적인 하향식 접근 방법보다는 상황적 수능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다문화 모델을 기반으로 외국인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고양시 차원에서 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좀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한 외국인의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 수준별 업종별 언어 교육과 직업 교육 연동을 통한 정착과 고용 과정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언어, 학교, 직업 교육의 직접적인 연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고양시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외국인 주민 정책 간의 전달 체계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 상황으로 보면 조례에 따라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별개로 구분을 해서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문화 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배우자, 그들의 어떤 자식들까지 모두 다 외국인 정책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로 일원화된 그 전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보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이분들이 어디 거주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는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만 이러한 분들을 간접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이분들이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고양시 내에서의 여러 그 집행기관에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접촉을 했을 때 일반 행정 업무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고 고양시 내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러한 어떤 과정과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정책의 대안으로 외국인 정책의 접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뭐 중앙 부처에서도 저출생위원회에서 인구 정책 그 하위 항목으로 이민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는 어떤 그런 그 행동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서처럼 외국인 주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흡수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줄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기회 제공은 외국인 주민이 이주국에 대한 문화 및 사회적 구조에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지만 효과를 답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회를, 즉 지역사회에 흡수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더라도 외국인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참여하려는 의지, 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은 어떤 그 행정 체계 내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계속 고양시에 거주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우러나올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서 기회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호혜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외국인 지원 정책을 위한 욕구 및 수요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